자, 객체지향 개념, 자, 2번에서요. 이제 아까에 이어가지고, 이론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보죠. 자, 일단, 다 치우고요. 이거는 일단 조금 이따 놔두기로 하고요. 자, 이걸 이렇게 가죠. 안 보이죠? 일단 이걸 잠깐 날렸다가 자 보죠. 자 여기서 이제 메서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메서드 우리 이미 다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뭐 메서드는 말 그대로 함수랑 똑같습니다. 펑션하고 C 언어에서는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자바에서는 또 메서드라고 하는데, 또 자바스크립트에 가면 메서드라고 하지 않고 또 함수라고 또 칭을 합니다. 그냥 꼴리는 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용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하는 일도 똑같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메서드가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 말고 이제 콜백 함수라는 게 나와요.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가서 하고요. 일단 메서드란 말 그대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문의 집합입니다. 그죠? 네. 자, 뭐 add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더하기 기능을 할 것이며, 뭐 마이너스가 있으면 subtract가 있으면 빼기 하는 기능을 할 거고, 뭐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메서드를 정해 놓으면 호출해서 불렀으니까 재사용성도 좋고, 또 아울러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클래스를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멤버 메서드로 선언을 해도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되돌려 준다. 이 한마디가 선언부를 의미합니다. 그죠? 네. 선언부만 보면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돌려줘야 되는지, 어떠한 데이터 타입들의 개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현부를 연출을 해서 만들어서 리턴을 해서 돌려줄 건지, 그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선언부가 구현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98% 이상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진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호출할 때 선언부만 알면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곤백번도 제가 더 얘기했고요. 하지만 갈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받는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투스트링 메서드 같은 경우는 입력받는 값 없죠? 예. 그리고 결과를 되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예. 반환형이 뭐일 때? 보이드일 때는 우리가 굳이 리턴 값에다가 뭘 잡아 넣을 필요 없죠? 예. 잡아 넣으면 에러 뜨니까, 그죠? 그럴 때를 생각하는 거고. 자, 그래서 메서드의 장점과 지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반복적인 코드를 줄이고 뭐 코드의 관리가 용이하다. 다 압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여러 문장을 메서드로 작성하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서드에서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역할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근데 막 하나의 메서드에다가 뭐 입력을 받네, 줬네, 뭐 출력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난잡하게 짜면 메인에다가 다 짜십시오. 알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서드는 정말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도록 작성하는 게 좋은 거,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알겠죠? 그리고 관련된 여러 문장을 메서드로 작성한다. 뭐 여튼 여기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코드 중복을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걸 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코드 중복 제거와 더불어 재사용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분들의 기본 자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지 간에 코드를 조금 가독성 좋게 만드시고, 그리고 중복된 코드를 많이 제거하시고, 그리고 누가 봐도 가독성이 좋으면 바로바로 분석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막 별의별 내용 쉐리 다 적어놓고 막 지는 알아보겠죠. 지가 있으니까. 당장에는 한 석 달만 지나, 한 달만 지나봐. 지가 지거 보면 이 누가 했노 이럴걸요. 맞죠?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대도 안 하는 거. 자, 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제가 이거를 보죠. 지금 뭡니까? 이거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에서는요, 지금 무한루프 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스위치 문 하나 썼어요. 그래서 화면을 하나, 화면 메뉴를 출력한다. 그 출력했는 그 값들 중에서 리턴 값이 인테저 타입의 정수형이겠네요. 그죠? 네. 스위치 문 안에는 정수형이나 스트링 타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정수형으로 받아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에 따라서 보니까 1번은 데이터 입력 받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입력 다 끝났으면 이제 데이터 뭐 정렬을 하든 아니면 데이터 작업을 하든 성적 처리를 하든 뭐 이런 것이 큰 흐름만 이렇게 맨 메서드에 딱 나열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이거 한눈에 딱 봐도 화면 나오고 데이터 입력 받고 뭐 데이터 삭제하고 소트 레코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데이터 정렬하네. 맞죠? 한눈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한 번에 지금 메서드 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는 분명히 어딘가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됐죠? 예,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뭐 프로젝트를 하시든 아니면 현업에 가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든 간에 하시게 되면 메인에는 딸랑 두 줄, 세 줄밖에 안 들어가요, 보통. 그냥 스타트 딱 누르면 스타트라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를 호출합니까? 또 다른 놈을 호출하고 또 다른 놈을 호출하고 함수의 연속 콜, 아니 메서드의 연속 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연습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법 나오는데요. 메서드는요, 클래스 영역에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맞죠?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뭐, 메서드 안에 또 다른 메서드를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영역 안에 정의를 하면 당연히 멤버 메서드가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그 메서드 종류는 인스턴스 메서드냐, 정적 메서드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스테이틱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은 이미 오전에 잘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메서드 선언번호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리턴 타입입니다. 그죠? 네. 같은 말이 뭐죠? 이제 그냥 찔러도 나와야 되는 정도 아닙니까? 리턴 타입하고 같은 말이 민서봐 뭐고? 어이, 뭐냐고. 웃지 마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심각합니다. 종해, 뭐고? 그렇죠. 반환값이죠. 그죠? 네. 이래 나와야 됩니다, 이제. 도대체 지금 이거 메서드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서드 이름 혹은 메서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에 들어오는 게 유빈 뭐라고 했어? 또 제일 흔하게 부르는 말을 그냥 넘어가 보네. 뭐죠? 그렇죠. 이렇게 찔러도 나와야 돼요. 이제 매개 변수, 아규먼츠, 뭐 인자값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책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책을 참조하실 텐데 그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이루는 게 바로 메서드의 무슨 부? 선언부입니다. 그죠? 디클러레이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구현부 혹은 정의부라고 있습니다. 그죠? 데피니션 파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add 함수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dd 타입 일치 이렇게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맞죠? 이걸 호출하려 그러면 뭐 어떻게 add 해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요. 여기에 각각 인테저 타입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리턴문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미 그죠? 자, 리턴문은 메서드의 종료를 알립니다. 자, 리턴문은요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반환값이 없을 경우 보이드일 경우에는 그냥 리턴문만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그죠? 리턴문을 안 적어줘도 굳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값이 반드시 타입 일치가 일어나면서 리턴문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리턴문은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메인 여기 이렇게 있으면 메인 메서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add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메서드는 어딘가에 이렇게 구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딘가에 구현이 되어 있다면 얘는 리절트를 리턴을 하면서 종료가 되고 사라지면서 메인 함수로 돌아가죠. 메인 메서드로. 그죠? 이게 바로 스택의 원리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스택은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문은 많으면 좋다고 했습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했습니까? 웬만하면 한 개로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괜히 여러 개를 써주면 어디서 끝이 나는지 혼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맞죠? 예.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리턴문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뭐 이거야 같은 경우야 뭐 A, B, 리턴 A, 리턴문이 한 개밖에 없었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맥스 값을 구한다면 만약에 B 값이 커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맞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리턴이 두 개 있더라. 그러면 차라리 뭐 이렇게 템프 빈컵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리턴문을 좀 줄여보자. 그죠? 이게 좋은 코드더라. 왜? 리턴문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 두 개 이렇게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턴문의 기존의 정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리턴문을 만나면 그 메서드의 종료를 알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메서드의 종료를 알리는 곳은 오로지 한 곳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문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의미론적으로 본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리턴문만 실행을 하니까 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리턴문을 만나면 종료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턴문이 하는 역할인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리턴문은 그냥 한 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메서드의 호출인데요.
자, 지금 이거는 참조 변수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메서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죠. 예, 이제 아셔야 되죠. 자, 클래스 myMath에서 아까 우리 myMath 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long add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long add라는 메서드가 호출될 시점이라면 myMath의 인스턴스는 이미 붕어빵처럼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하여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 받는 인자값이 두 개입니다. 타입은요 long이 되겠죠. long이 되면 이렇게 접미사 ll 붙여주면 해서 long 값으로 리턴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자, 여기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자, 같은 클래스에서 스테이틱으로 선언된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앞에 보세요. 보시라고요. static void 메서드 예를 들어서 m1이라고 칠게요. 메서드 1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인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이제 클래스에 있다고 바라봤을 때 같은 클래스에 있으면 this 점 이렇게 메서드 호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메서드 만약에 a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호출을 했다고 칩시다. 같은 클래스에서 스테이틱으로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르겠습니까? 어렵죠? 문서 예, 모르겠나? 스테이틱이 붙었으니까 이미 스테이틱 영역이 올라가 있는데 인스턴스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A를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박수. 예, 맞습니다. 자, 이 M1이라는 메서드는 스테이틱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 상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든지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아니하고 이 M1은 클래스 명점 M1이라고 우리가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구현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인스턴스 메서드가 여기 뜩 있으면 얘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붕어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붕어빵 없이도 호출이 되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전혀 다르죠. 이해갑니까? 자, 그럼 반대로 내가 void a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m1이라는 메서드 있었죠. m1이라는 메서드가 static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대답 좀 하시죠. 예. 왜 가능한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구별해 내실 줄 안다면 스테이틱하고 인스턴스하고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A라는 메서드는 인스턴스입니까? 스테이틱입니까? 인스턴스죠. M1은요? 스테이틱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A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 때는 이미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A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그 인스턴스를 만들기도 이전에 M1은 올라가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맞습니까? 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가만 앉아서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인스턴스 만들고 난 다음에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충분히 땡겨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돼요. 되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여러분들. 장담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아주 매우 어려운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쓸 때는 압니다. 돌아서면 아 철자 의됐더라 뭐 이런 형태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제 거 서술형 시험 자바 언어에 대한 서술형 시험 있거든요. 물론 뭐 능력 단위로 이래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테스트 용도로 학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 학원 말고 이 학교 말고 그냥 일반 학원. 그 문제는요 보기가 막 저는 7, 8개씩 있어요. 그 중에서 정답이 1개인데 맞는 것을 다 고르시오 이래 되나요 저는. 그러면 애들 욕해요.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 시험지 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20문제 중에서 제일 지금까지 많이 맞췄던 애가 11문제였어요 55점. 그렇게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내냐 하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거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여러 개의 문항을 적어 둔 거예요. 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 푸실 줄 알게 되면요 자바의 이론은 거의 서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한번 칠 겁니다. 자 보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서 스테이틱으로 선언된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죠? 스테이틱은 이미 올라갔는데 인스턴스 메서드가 그 안에 블럭 안에 있다는 자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반대는 허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스테이틱은 클래스가 생성될 시 메모리에 로딩이 되죠. 맞죠? 하지만 인스턴스 메서드는 인스턴스 즉 붕어빵을 생성해야 인스턴스 메서드를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맞는 말이죠.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여기다가 시험이라고 적어 놨겠습니까?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없죠. 그 과정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있었으면 제가 이거 냅니다. 바로 시험 서술형으로. 알겠습니까? 예. 좀 더 풀어서 볼까요? 잠깐만요. 같은 클래스에 매출할 수 없다. 이유는 스테이틱 클래스가 스테이틱 메서드는으로 가져야 되겠네요. 메서드는 클래스가 생성될 당시 메모리의 클래스 영역에 곧바로 로딩되지만 인스턴스 메서드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만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죠? 맞나요? 네. 됐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이미 뭐 다 압니다. 권맥분도 더 그랬습니다. 이 그림. 그죠? 예. 예. 메서드 영역, 또 무슨 영역? 클래스 영역, 스테이팅 영역, 정적 영역,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클래스 정보, 클래스 변수,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왜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 있죠? 예. 여러분들 폴더 저장되는 곳, 프로젝트 저장되는 곳, 예. 거기 가면 점 메타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 클래스 정보하고 클래스 변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설정했던 것들 뭡니까? 뭐 테마. 여러분들 테마 다시 원복시키고 싶으면 그거 메타데이터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십시오. 메타데이터는 다시 생성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기화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 초기화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뭐 다 옮기고 싶으면 메타데이터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됐나요? 예, 그리고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나 메서드가 여기에 저장이 되죠. 맞습니까? 예. 자, 이제 콜 스택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호출 스택, 스택, 콜 스택. 콜 스택.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예, 콜이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자, 메서드 콜, 함수 불렀다. 이게 전부 다 콜입니다. 콜. 택시 부를 때도 여러분들 콜 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후입 선출의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입, 뒤후자, 입장을 할 때 입자입니다. 그리고 선자, 앞선자고요. 출, 나갈 때 하는 출자입니다. 그죠? 네. 뭡니까? 스택이라는 건 후입 선출. 소위 말해서 리포라고도 하는데요.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출 스택이라는 거는요. 후입 선출 개념. 그리고 리포.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끔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택시 한 번씩 타보셨죠? 택시 타보시면 택시 기사 아저씨의 동전통이 있죠. 동전통. 예. 이렇게 빼내는 거 있잖아요. 네. 모릅니까? 알죠? 예. 그 동전통을 생각하면 스택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후입 선출이거든요. 돈을 제일 여기에 만약에 스택이 비워져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밑에 쌓이죠. 예. 여기 100원짜리, 500원짜리 강에 쌓였어. 이거 10월, 오늘 5월 며칠 날에 벌었던 돈이야. 때려 넣었어. 그럼 내일, 이게 만약에 잔돈으로 안 거슬러 줬다면, 그 다음 거 또 들어오겠네요. 맞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거 또 들어올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잔돈을 나눠줄 때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꺼냅니까? 아니죠. 예. 이거부터 먼저 나가죠. 예. 이거 나가고 나면 이거 사라지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나가죠. 예. 그리고 또 이거 나가죠. 예. 맞나요? 예. 그래서 이놈이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이놈이 제일 먼저 기어 나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후입 선출, 선출. 리포, 이도. 택시 기사 아저씨의 동전통. 따라합니다. 기사 아저씨의 공전통. 택시 기사 아저씨 동전통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안 봤나요? 맞습니다. 봤죠? 네. 똑같죠, 이거랑? 예. 스택이잖아요. 예. 네. 자, 스택과 반대되는 개념 뭘까요? Q입니다. Q. Q인데요. 이놈은요. 리포가 아니라 피포입니다. 선입 선출입니다. 선입 선출.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기 들어온 놈이 먼저 D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면 우리 수도 호수 있죠. 예.
수도가 이렇게 있으면 수도 호스 있죠, 그죠? 네. 여기서 내가 수도 호스를 틀면 물이 처음에 나왔던 게 처음 빠져나가죠, 그죠? 예. 파이프도 그렇고요, 그죠? 예. 그래서 선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과거에서부터 프로그래밍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자료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도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Q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왜 얘네들을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바꾸지 않느냐? 예.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자료 구조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컬렉션 들어가면 스택이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Q라는 인터페이스를 배우게 되실 텐데요. 그때 뭐 이걸 리스트 계열이니 뭐 무슨 계열이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 스택은 리스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뒤에 스택, 리스트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스택이라고만 있어요. 왜냐? 아주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처럼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리고 스택 안에는 팝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푸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대로 스택 클래스에 이 메서드가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 계열들은 보통 넣을 때 add라는 메서드를 쓰고 삭제할 때 remove라는 메서드를 쓰는데요. 유일하게 스택만 팝하고 푸시를 써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하나 넣을 때 푸시, 꺼낼 때 팝, 꺼내지 않고 이게 뭔지만 보는 걸 피크라고 우리가 메서드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들어두시고 지금은 중요한 거는 스택이 어떠한 자료 구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스택은 송민서 봐. 스택은 리포가 피포가 리포제 뭐하고 비교하자 그랬노 내가? 그래 하면 되잖아. 맞죠? 예, 동전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힙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드립니다. U라는 연산자 만나면 무조건 여기다가 때린다라고 아마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맞죠? 예. 그 다음 자 호출 스택의 특징인데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만 한번 보죠. 왜 안 크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되겠군요. 12 똑같네.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근데. 자 봅니다. 콜 스택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메인 메서드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밖에 스테이틱으로 void first 메서드, second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이거 앞에 스테이틱이 붙은 이유는 왜일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일까요? 메인이 스테이틱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테이틱만 접근하거나 호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이틱으로 잡은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보시죠. 자, 메인 메서드에서 지금 뭘 호출하고 있습니까? 퍼스트 메서드 호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스트 메서드에 가겠네요. 그죠?
퍼스트 메서드 찾아가니까 퍼스트 메서드에서는 뭘 호출하고 있나요? 세컨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세컨드 메서드에 가니까 또 무슨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나요? 프린트 ln 메서드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이게 전부 다 스택에 쌓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빈 스택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내가 F11번을 딱 눌렀을 때 메인이 시작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메인이 올라가죠. 스택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시작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예. first method. 그죠? 예. 그러면 이제 first method가 쌓이죠. 네. 지금 현재 실행 중인 메서드가 first method입니까? main method입니까? 지금 현재요. first method잖아요. 예. 그래서 밑에 main은 이때 대기 중입니다. 대기하고 여기에 회색으로 칠해진 이것은 실행 중인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first method 들어왔어요. 블락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 중이야. 그죠? 예. 근데 first method 들어오니까 뭘 호출하고 있죠? 또 second method 호출하고 있어요. second method 또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first method, main method 무슨 상태? 대기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econd method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print ln method 호출했네요. 그죠? 네. print ln 쌓였어요. 그죠? 네. 그 나머지는 대기 타겠네요. 그러면 이제 print ln method가 second method라는 이 문자열을 찍고 이 인스트럭션을 마치면 다시 second method로 돌아가겠네요. 맞죠? 예. second method의 아랫줄로 가잖아요. 네. 근데 아랫줄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 아랫줄에 없으니까 연원 만나겠네요. 이 블럭. 이 블럭 만나면 메서드 종료잖아요. 물론 여기에다가 리턴하고 그냥 세미콜론 쳐주면 더 좋겠죠. 네. 그럼 이거 종료됐네요. 세컨드 메서드. 그러면 프린트 ln 날라갔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컨드 메서드 날라갔어요. 그죠? 네. 세컨드 메서드 끝나면 어디로 가요? 세컨드 메서드를 호출한 놈이 누군데요? 퍼스트 메소드. 퍼스트 메서드죠. 네. 그럼 이 인스트럭션 끝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예. 맞나요? 예. 그러면 퍼스트 메서드 종료를 알리네요. 맞죠? 네. 그럼 이것도 사라지겠네요. 유유히.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는데요? 메인으로 돌아가죠. 맞나요? 네. 메인으로 돌아가고 이 인스트럭션이 끝나고 넷 밑으로 내려가니까 역시 심화했네요. 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됨을 알리네요. 메인이 사라지면서 스택은 비워져 있는 공간으로 다시 뭡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왔네요. 공수래 공수거네요. 인생살이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호출 스택의 움직임입니다. 호출 스택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메인에다가 int 해서 a는 0 이런 식으로 잡고 또 static 메서드 first 메서드에다가 int b 뭐 이런 식으로 b는 0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요. 얘는 무조건 내가 스택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스택에. 이거는 A는 여기에 있겠죠. 그죠? 예. A도 여기 있고 메인은 맨 마지막에 끝나니까 계속 있겠죠. 예. 맞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사라지지만 근데 first 메서드 봅니다. first 메서드 B가 하나 있어요. 그죠? 예. 그럼 B가 여기 잡혀요. 그리고 second 메서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second 메서드 종료되고 난 다음에 first 메서드 안에 여기에 B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종료된과 동시에 이 B라는 놈은 소멸됩니다. 메인에 A가 있었죠. 예. 예. A도 역시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면 같이 소멸됩니다. 이해 갑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차례대로 올라갔다. 호출한 놈대로 차례대로 기내려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걸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맨 먼저 호출된 놈이 메인인데 맨 늦게 기 나오고 맨 늦게 호출된 놈이 맨 먼저 기어 나오고 후입 선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콜스택 영역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맞습니까? 네. 자,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번 예제를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예.